오늘 밤 한국 반도체가 단 하루만 멈춘다면? 2025년 11월 17일 샌프란시스코 컨퍼런스 센터 스탠퍼드 박사 한 명이 200명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 2위는 중국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말도 안 돼. 한국이?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 95%. 엔비디아,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들의 인공지능 칩 속 전부 한국산. 중국은 10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결과 실패. 한국은 10년을 견뎠습니다. 결과 독점. 20년 경력 스탠퍼드 박사 마크 스튜어트. 3주 전까지만 해도 비웃었습니다. 한국, 부품이나 파는 나라. 3주 후 그는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한국 멈추면 인공지능도 멈춥니다. 조용히 세계를 장악한 대한민국. 지금부터 그 3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목요일 샌프란시스코. 아침 햇살이 사무실 창문을 비췄습니다. 책상 위 종이 한 장. 스탠퍼드 인공지능 지표 보고서 2025. 저는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한 모금. 뜨거웠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 표 하나. 세계 인공지능 하드웨어 인프라 순위. 1위. 미국. 손가락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2위. 한국. 저는 멈췄습니다. 커피잔이 책상에 닿았습니다. 똑. 다시 봤습니다. 2위. 대한민국. 초고대역폭 메모리 95%. 심장이 한번 쿵했습니다. 3위. 중국. 말이 안 됐습니다. 인공지능은 미국과 중국의 게임이었으니까요. 구글. 오픈 인공지능 연구소. 메타.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한국은 삼성 휴대폰. 현대차. 그 정도였습니다. 옆자리 데이비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모니터를 힐끗 봤습니다. 한국이 2위. 그가 웃었습니다. 보고서 오류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스탠퍼드. 세계 최고 인공지능 연구소. 실수할 리 없었습니다. 저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페이지 12. 초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5%. 마이크론 5%. 숫자를 3번 확인했습니다. 95%. 한국 기업이 95%. 초고대역폭 메모리. 뭔지 몰랐습니다. 검색창에 쳤습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란. 엔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인공지능 칩의 핵심 부품. 없으면 인공지능 작동 불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우스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창밖. 맨해튼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두 자기 세계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처럼.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로버트 첸 마이너스 대표이사.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마크. 대표의 목소리. 평소와 달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스탠퍼드 보고서 봤지?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한국 2위. 어떻게 생각해?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똑. 믿기. 어렵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싸움인데. 그게 아니야. 대표가 말을 끊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 같은 보고서 냈어. 방금 확인했는데 거기도 한국 2위야.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도요? 그래. 두 기관이 동시에. 우연이 아니라는 거지. 침묵. 3초. 마크. 예. 너 한국 가봐. 직접 확인해야 해. 창밖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한국. 20년 인공지능 연구 인생에서 한 번도 주목하지 않았던 나라. 그 나라가 2위.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항공권 사이트. 클릭.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으로. 10월 25일 출발. 가격을 봤습니다. $1200. 예약 버튼.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정말로 갈까?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쿵, 쿵, 쿵.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예약 완료. 이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2위. 대한민국. 그 두 글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진짜 가는 거야? 응. 중국이 인공지능 논문 매년 5만 편 쏟아내는데 한국이 2위라는 게 말이 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 20년간 배운 단 하나. 데이터를 믿어라. 핸드폰에 메일이 왔습니다. 띠링. 항공권 예약 확인. 10월 25일. 일주일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늘.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과연 한국은 정말로 인공지능 패권 2위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일주일 후 저는 태평양을 건너게 됩니다. 10월 18일 금요일. 연구소. 아침 7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끽. 불을 켰습니다. 퍽. 형광등이 깜빡이다 켜졌습니다. 책상 위. 어젯밤 남겨둔 보고서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인공지능 지표 2025. 펼쳤습니다. 바스락. 커피를 내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보글보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한 모금. 쓴맛이 혀를 감쌌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파란 빛. 경제협력개발기구 보고서를 검색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만 들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경쟁 보고서 2025. 142페이지. 다운로드. 클릭. 로딩. 빙글빙글. 파일이 열렸습니다. 목차를 훑었습니다. 손가락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쓱쓱쓱. 페이지 87. 인공지능 메모리 공급망. 표가 나왔습니다. SK하이닉스 50%, 삼성전자 45%, 마이크론 5%. 똑같았습니다. 스탠퍼드와 동일한 숫자.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마우스를 꽉 쥐었습니다. 표 구석.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빨간색 별표.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 한국. 대체 불가능.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쿵. 쿵. 대체 불가능. 석유를 독점한 중동처럼, 반도체를 독점한 대만처럼 한국이 인공지능 메모리를 독점하고 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화면을 봤습니다. 로버트 대표. 또. 손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 마크. 예. 회의실로 와. 지금 당장.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렸습니다. 끽.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딱딱딱딱. 회의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끽. 1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저를 봤습니다. 로버트 대표가 손짓했습니다. 앉아.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같은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인공지능 지표 2025. 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 2위. 침묵. 이거 검토해봅시다. MIT 평가 방식이 바뀐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한국이 올라온 건지. 한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 싸움 아닙니까? 오픈 인공지능 연구소, 구글, 메타가 다 미국 회사인데. 고개들이 끄덕였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거들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논문도 제일 많이 내는데요. 웅성웅성.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모두가 저를 봤습니다. 침묵. 3초.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도 돌릴 하드웨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이 그 하드웨어를 장악하고 있다면. 말을 멈췄습니다.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로버트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 예.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봐. 한국 현장 조사. 3주면 충분할까요? 충분해. 회의가 끝났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끼익.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 보고서를 봤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종이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바스락.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42페이지. 부록. 작은 표. 중국 인공지능 반도체 투자 현황 2015-2025. 눈을 가까이 댔습니다. 투자액. 정부 50조 원. 민간 50조 원. 합계 100조 원 이상. 숨이 멎었습니다. 100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결과 항목. 초고대역폭 메모리 양산 실패. 7나노 이하 공정 미달. 글로벌 공급망 진입 불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옆 페이지. 한국 항목. 초고대역폭 메모리 점유율 95%. 첨단 패키징 1위. 3나노 2나노 양산 진입. 그리고 마지막 줄. 빨간 글씨.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 대체 불가능. 중국은 100조를 썼지만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10년을 견디며 성공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탁. 창밖을 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늘.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습니다. 과연 이게 진실일까?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까? 점심시간. 식당. 동료 데이비드가 옆에 앉았습니다. 마크. 응. 진짜 한국 가는 거야? 응. 객관적으로 봐. 그가 포크로 샐러드를 찍었습니다. 한국 편들지 말고. 찌릿.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편을 든다고? 그냥 말이야.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저는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철컥. 난 20년간 데이터를 믿어왔어.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숫자를 믿어왔고. 데이비드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일도 그럴 거야.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볼 거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회의적이었습니다. 오후. 사무실. 저는 항공권 이메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10월 25일. 샌프란시스코 출발. 10월 26일. 인천 도착. 일주일 후. 방문 일정표를 만들었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 10월 28일. SK하이닉스 이천 공장. 10월 31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11월 2일. 판교 테크노밸리. 손이 멈췄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보고서 숫자 그대로일까? 아니면 과장된 것일까? 창밖.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빌딩을 물들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내쉬었습니다. 후.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명확해질 것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인공지능 패권 2위인지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이 곧 시작됩니다. 3장 마이너스 준비. 10월 19일 토요일. 주말. 하지만 저는 연구소에 나왔습니다. 주차장.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차만 덩그러니.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끽.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희미하게. 윙.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란 화면.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깜빡. 깜빡. 초고대역폭 메모리 검색. 타닥타닥.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수직 적층 구조. 인공지능 칩 필수 부품. 이미지를 클릭했습니다. 메모리 칩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아파트처럼. 12층. 머리카락 굵기 공간에. 숨이 멎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다음 자료. 엔비디아 H100 사양서. 초고대역폭 메모리 380GB 탑재. 메모리 대역폭 초당 3TB. 손가락이 화면을 따라갔습니다. 이 칩 하나가 챗PT를 돌립니다. 그리고 이 칩 안에 초고대역폭 메모리가 전부 한국산. 마우스 휠을 돌렸습니다. 스르륵. 구글 인공지능 칩. 역시 초고대역폭 메모리 3 사용. AMD 고성능 칩. 역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역시. 모든 인공지능 칩이 한국 메모리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타닥.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만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타닥타닥.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타닥타닥타닥. 특히 메모리는 인공지능의 심장이다.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을 한국이 쥐고 있다. 엔터. 커피를 마셨습니다. 식어 있었습니다. 쓴맛만 남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벌써 5시간.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검색. 반도체 패키징. 타닥타닥. 결과. 삼성전자 아이큐브. 초고대역폭 메모리와 로직 칩 수직 연결. 시장 점유율 1위. 클릭.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칩 위에 메모리가 쌓여 있었습니다. 12층 탑. 1 마이크로미터 오차도 불어. 손에 땀이 났습니다.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눈이 건조해졌습니다. 깜빡였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직 계열화. 삼성전자.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모두 가능. 전 세계 유일. TSMC는 파운드리만. 인텔은 메모리 약함. 마이크론은 설계 부족. 한국만 완결 구조. 저는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휘리릭. 펜이 종이 위를 달렸습니다. 인공지능 칩 하나 만들려면 설계사 파운드리 패키징 메모리 4단계 필요. 한국은 혼자 다 합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쭉. 생태계 완결성. 그 단어를 동그라미 쳤습니다. 시계. 오후 5시. 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창밖 빌딩들의 불이 켜졌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딱, 딱. 유리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실리콘밸리. 구글. 애플. 메타. 오픈 인공지능 연구소. 우리는 인공지능을 만들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아내였습니다. 여보. 응. 아직도 회사야?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응. 자료 정리 중이야. 주말인데. 미안. 침묵. 3초. 한국 정말 가는 거야? 응. 조심해. 응. 걱정 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의자가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노트북 화면. 아직도 켜져 있었습니다. 파란 빛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마지막 검색. 5세대 인프라 한국. 타닥타닥. 엔터. 결과. 한국 5세대 커버리지 97%. 세계 최초 상용화 2019년.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최고 수준.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습니다. 통신 인프라 필수. 한국은 그것도 갖췄습니다. 저는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바스락. 바스락. 메모들이 가득 적혀 있었습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 95%. 패키징 1위. 수직 계열화 유일. 5세대 인프라 1등. 숫자들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았습니다. 이게 정말 전부일까? 현장에서 보면 어떨까?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탁. 화면이 꺼졌습니다. 암흑. 창밖. 밤이었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아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퍼를 올렸습니다. 지지직. 불을 껐습니다. 퍽. 복도로 나왔습니다. 발걸음 소리만 울렸습니다. 딱, 딱, 딱.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띵. 문이 열렸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 띵. 내려갔습니다. 윙. 배속이 10월 25일 토요일.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오전 10시. 저는 3층 출국장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오갔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 드르륵. 드르륵. 아이 울음소리. 으앙. 안내방송.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쿵. 쿵. 체크인 카운터로 갔습니다. 줄이 길었습니다. 1명. 2명. 3명. 천천히 앞으로. 제 차례. 여권 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띠딕. 바코드 찍는 소리.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취재입니다. 체류 기간은 3주. 띠딕. 띠딕. 탑승권입니다. 종이가 나왔습니다.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안 검색대. 신발을 벗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가방을 트레이에 올렸습니다. 덜컥.
엑스레이 기계 속으로. 윙. 금속 탐지기를 통과했습니다. 삑. 팔 벌려주세요. 검색관이 말했습니다. 양팔을 벌렸습니다. 센서가 몸을 훑었습니다. 윙. 괜찮습니다.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가방을 찾았습니다. 노트북을 넣었습니다. 지퍼. 지지직. 면세구역. 빨갛습니다. 형광등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사람들이 쇼핑하고 있었습니다. 향수 냄새. 달콤했습니다.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사이즈는? 톨. 4달러입니다. 카드를 건넸습니다. 띠딕. 커피를 받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11시간 30분. 태평양을 건넙니다. 그리고 한국.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 탑승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발 인천행 탑승을 시작합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한 명씩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제 차례. 탑승권을 건넸습니다. 띠딕. 좋은 여행 되세요. 복도를 걸어 들어갔습니다. 좁았습니다. 자리를 찾았습니다. 37A. 창가 좌석. 앉았습니다.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찰칵. 창밖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승무원이 안전시범을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 구명조끼. 비상구.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부르릉. 천천히. 드르륵. 활주로로 나갔습니다. 멈췄습니다. 3초. 갑자기 속도가 붙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빨라졌습니다. 드르르르르륵. 이륙. 몸이 뒤로 밀렸습니다. 창밖. 땅이 멀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작아졌습니다. 빌딩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얗게. 그리고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얀 구름. 파란 하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 10월 28일 화요일. SK 하이닉스 이천 공장. 오전 9시. 10월 31일 금요일.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오전 10시. 11월 2일 일요일. 판교 테크노밸리. 오후 2시.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될까?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승무원이 트레이를 내려놓았습니다. 불고기 비빔밥.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처음 먹어봤습니다. 매콤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11시간 30분. 대양 위를 날았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창밖.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내일이면 한국입니다. 오장 마이너스 인천 도착. 10월 26일 일요일. 인천국제공항. 오후 3시.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땅이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자동차들. 비행기가 내려갔습니다. 바퀴가 땅에 닿았습니다. 드르륵. 역추진 소리. 휘잉. 속도가 줄었습니다.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짐을 꺼냈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챙겼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공항 복도. 길었습니다. 사람들이 걸어갔습니다. 표지판.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입국 심사. 줄이 길었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제 차례. 여권 주세요. 직원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권을 건넸습니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취재입니다. 체류 기간은 3주입니다. 도장. 쿰. 환영합니다. 여권을 받았습니다. 짐 찾는 곳.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가방들이 나왔습니다. 제 가방을 찾았습니다. 들어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세관. 신고하실 물품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세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착 로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영 피켓을 들고 기다리는 사람들. 호응하는 가족들. 한글 간판들. 낯설었습니다. 택시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줄이 있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제 차례. 택시에 탔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서울 강남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부르릉.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높았습니다. 많았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네. 한국 어때요? 저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놀랍습니다. 기사님이 웃었습니다. 우리나라 좋죠. 발전 많이 했어요. 70년대만 해도 가난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벗어났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왔습니다. 차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빌딩들이 빼곡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반짝였습니다. 한글, 한글, 한글. 모두 한글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호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체크인했습니다. 마크 스튜어트입니다.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층입니다. 카드키를 받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윙. 20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딱딱딱. 방을 찾았습니다. 2012호. 카드키를 찍었습니다. 띠딕. 문이 열렸습니다. 끽. 들어갔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넓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문으로 갔습니다. 커튼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 불빛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자동차들. 숨이 멎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띠리링. 로버트 대표였습니다. 도착했어? 네, 방금 호텔 도착했습니다. 어때? 한국. 놀랍습니다. 잘 쉬어. 내일부터 바빠질 거야.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하얀색.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한국이 정말로 인공지능 패권 2위인지 그 답을 찾는 여정이. 잠이 들었습니다. 6장 SK 하이닉스 2000 공장. 10월 28일 화요일. 2000. 오전 9시. 호텔에서 차를 타고 1시간. 이천에 도착했습니다. SK 하이닉스 본사 앞.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습니다. 유리와 강철.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접수처로 갔습니다. 마크 스튜어트입니다. 네,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성준 부장입니다. 악수를 청했습니다. 악수를 받았습니다. 환영합니다, 스튜어트 박사님. 오늘 저희 클린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흰색 벽. 밝은 조명. 먼저 방진복을 입으셔야 합니다.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방진복을 받았습니다. 하얀색. 얇았습니다. 입었습니다. 모자를 썼습니다. 마스크를 썼습니다. 장갑을 꼈습니다. 신발 커버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우주 비행사 같았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네. 문으로 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휙. 에어샤워. 바람이 사방에서 불어왔습니다. 휙휙휙. 먼지를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10초. 바람이 멈췄습니다. 또 다른 문. 클린룸. 들어갔습니다. 노란 조명. 형광등이 아니었습니다. 특수 조명이었습니다. 기계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거대했습니다. 윙, 윙, 윙. 기계 소리만 들렸습니다.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초고대 역폭 메모리 생산 라인입니다.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초고대 역폭 메모리는 메모리 칩을 12층으로 쌌습니다. 오차 범위 1 마이크로미터.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입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실패율은 어떻게 되십니까? 초기엔 70%였습니다. 지금은 5% 이하입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습니다.
김 부장이 손을 보여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있었습니다. 10년간 매일 이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맘 10시까지. 주말도 없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천 번 실패했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멈추면 세계가 멈추니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웨이퍼가 들어갔습니다. 윙. 12초 후. 나왔습니다. 완성된 칩. 이 칩 하나에 초고대 역폭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엔비디아 H백에도 들어갑니까? 네. 구글 인공지능 칩에도? 네.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도? 네. 모두요. 숨이 멎었습니다. 세계 인공지능의 95%가 이곳에서 나갑니다. 김 부장이 말했습니다. 중국은 왜 못 만듭니까? 김 부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어렵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10년입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방진복을 벗었습니다. 사무실로 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김 부장이 물었습니다. 많습니다. 초고대 역폭 메모리 없으면 인공지능 못 돌립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일반 메모리로는 속도가 안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초당 수조 번 계산합니다. 초고대 역폭 메모리가 필수입니다. 다른 나라가 따라올 수 있습니까? 최소 5년은 걸립니다. 우리도 10년 걸렸으니까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중국이 100조를 투자했는데도. 김 부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노하우입니다. 경험입니다. 시간입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초고대 역폭 메모리. 대체 불가능. 10년 노하우. 중국 따라잡기 최소 5년. 감사합니다. 공장을 나왔습니다. 차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파랗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숫자가 진실이었습니다. 7장-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10월 31일 금요일. 화성. 오전 10시.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거대했습니다. 축구장 100개 크기. 건물 12동. 로비에서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한 남자가 나왔습니다. 50대 후반. 회색 머리. 안녕하십니까? 박준혁 상무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오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파운드리와 패키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윙. 복도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저희 삼성은 수직 계열화입니다. 설계,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징 모두 가능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합니까? 네. TSMC는 파운드리만 합니다. 인텔은 메모리가 약합니다. 저희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클린룸. 또 방진복을 입었습니다. 파운드리 라인. 3나노 공정. 원자 300개 두께입니다. 박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기계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윙. 윙. 하루에 웨이퍼 3만 장 생산합니다. 다음 라인으로 갔습니다. 패키징 라인. 초고대 역폭 메모리를 로직 칩 위에 쌌습니다. 아이큐브 기술입니다. 저희만 가능합니다. 로봇이 칩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쌓았습니다. 오차는 0.1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실패하면 칩 하나가 수백만 원입니다. 버립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구로공단에서 일하셨습니다. 70년대입니다. 가난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셨죠. 손에 기름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세대는 몸으로, 너희 세대는 머리로. 지금 저는 여기서 일합니다. 밤 10시까지 일합니다. 주말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아버지의 땀이 제 기술로 이어졌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힘은 여기서 나옵니다. 세대가 이어지며 쌓인 것입니다. 캠퍼스를 나왔습니다. 차에 앉아 노트를 폈습니다. 수직 계열화. 세계 유일. 3나노 공정. 양산중. 아이큐브 패키징. 1위. 그리고 마지막 줄. 세대가 이어진 힘. 8장- 판교 테크노밸리. 11월 2일 일요일. 판교. 오후 2시. 테크노밸리. 정보기술 기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스타트업 단지.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습니다. 16층.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20대, 30대. 화이트보드 가득 수식. 노트북 화면에 코드. 안녕하세요. 한 청년이 다가왔습니다. 20대 후반. 저는 이준호입니다. 최고 경영자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 회사입니다. 설계만 하십니까? 네. 우리는 설계에 집중합니다. 제조는 삼성에 맡깁니다. 패키징도 삼성이 합니다. 메모리는 SK 하이닉스에서 공급받습니다. 가능합니까? 이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이니까 가능합니다.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실리콘밸리와 뭐가 다릅니까? 여기선 한 달이면 칩이 나옵니다. 한 달? 네. 월요일에 설계하면 삼성 파운드리로 바로 넘깁니다. 일주일이면 샘플이 나옵니다. 거기에 초고대역폭 메모리 붙이고 패키징하면 끝입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SK나 삼성에서 바로 공급. 11월 5일 수요일. 호텔. 맘 10시. 책상에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SK 하이닉스. 초고대역폭 메모리 95%. 삼성전자. 수직 계열화 유일. 판교. 세계 최고 속도 생태계.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드웨어였습니다. 미국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듭니다. 하지만 그걸 돌릴 칩은 한국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논문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걸 구현할 초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습니다. 한국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인공지능도 멈춘다.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 패권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에 있다. 특히 메모리. 한국은 초고대역폭 메모리 95%를 장악했다. 대체 불가능하다. 중국 대체 불가능이 아니다. 대한민국 대체 불가능이다.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힘이 어디 있는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초고대역폭 메모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고 메모리로 세계의 인공지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 세계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10장 마이너스 마지막 방문. 11월 10일 월요일. 서울. 오전 11시.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지능연구소. 정민수 교수를 만났습니다. 60대. 흰머리. 오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연구실로 들어갔습니다.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국 인공지능 기술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계는 소프트웨어만 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하드웨어입니다.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은 죽습니다. 한국이 그걸 알았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왜 중국은 못합니까? 정 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문화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장인 정신도 있습니다. 빨리 시작하지만 꾸준히 갑니다. 중국은 빠르지만 포기도 빠릅니다. 미국은 꾸준하지만 시작이 늦습니다. 한국은 둘 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연구소를 나왔습니다.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떨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판교, 한국과학기술원 모두 봤습니다. 숫자가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패권 2위가 맞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1위일지도 모릅니다. 미국이 뇌라면 한국은 심장입니다. 뇌가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없으면 죽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로버트 대표. 마크 어때? 놀랍습니다. 한국이 진짜 2위야? 네. 진짜입니다. 귀국하면 보고해줘. 네. 준비하겠습니다. 11장 마이너스 귀국 준비. 11월 13일 목요일. 호텔. 오후 3시. 짐을 쌌습니다.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녹취록. 인터뷰 노트. USB에 저장했습니다. 내일 귀국합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한국이 인공지능 패권 2위라고. 아니, 어쩌면 심장이라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3주 전 처음 왔을 때 낯설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합니다. 이 도시 어딘가에서 세계의 인공지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강력하게. 12장 샌프란시스코 귀환. 11월 14일 금요일. 인천국제공항. 오전 10시. 출국 수속. 여권을 건넸습니다.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도장. 쿵. 탑승구로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서울 하늘. 3주. 짧았지만 길었습니다. 탑승.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한국이 작아졌습니다. 11시간 30분.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발표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인공지능도 멈춘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슬라이드 1. 인공지능 패권 순위 2025. 1위 미국, 2위 한국, 3위 중국. 슬라이드 2. 초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한국 95%. 슬라이드 3. 2000 클린룸 사진. 슬라이드 4. 김성준 부장. 손. 굳은 살. 슬라이드 5. 중국 투자 100조. 결과 실패. 슬라이드 6. 한국은 10년을 견디며 성공했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타닥타닥타닥. 30개 슬라이드. 완성. 마지막 슬라이드. 한국이 멈추면 채피도 멈춥니다. 저장. 클릭. 창밖을 봤습니다. 태평양. 푸른 바다. 곧 도착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진실을 말할 것입니다. 13장 컨퍼런스 전날. 11월 16일 토요일. 컨퍼런스 하루 전. 연구소. 아침 8시. 로버트 대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네. 컨퍼런스홀 예약했어. 리허설 하자. 지하 컨퍼런스홀. 맥석.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나 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노트북 연결. 슬라이드가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시작해봐.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크 스튜어트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해왔습니다. 클릭. 슬라이드 2. 인공지능 패권 순위 2025. 1위 미국, 2위 한국, 3위 중국.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한국이 2위라니. 클릭. 슬라이드 3. 초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한국 95%.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한국 현장을 취재하며 깨달았습니다. 클릭. 2000 클린룸 사진. 이곳에서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릭. 김성준 부장. 손. 굳은 살. 10년간 수천 번 실패하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정이 실렸습니다. 클릭. 중국 투자 100조. 결과 실패. 중국은 1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초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에 실패했습니다. 클릭. 한국은 10년을 견디며 성공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잠시 멈췄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입니다. 슬라이드들을 넘겼습니다. 판교. 패키징 공정. 마지막. 슬라이드 30. 한국이 멈추면 채피도 멈춥니다. 침묵. 3초.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숫자입니다. 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표가 박수를 쳤습니다. 짝, 짝, 짝. 좋았어, 마크.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준비됐어? 네. 내일. 질문 공세 올 거야. 알아요. 한국 과대평가 아니냐고. 물을 거야. 답할 수 있어요. 대표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믿는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예상 질문을 적었습니다. 질문 1. 중국이 논문 더 많은데? 답변 1. 논문으로 칩 못 만듭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 없으면 인공지능 못 돌립니다.
질문이 한국 과대평가 아닌가? 답변이 초고대역폭 메모리 95%. 숫자입니다. 팩트입니다. 질문 3.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나? 답변 3. 소프트웨어는 두뇌, 하드웨어는 심장. 심장 없으면 두뇌도 못 돌아갑니다. 질문 4. 미래에도 한국이 우위 유지할까? 답변 4. 10년간 쌓은 노하우.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질문 5. 중국이 결국 따라잡지 않을까? 답변 5.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입니다.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프린트. 위잉. 종이가 나왔습니다.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외웠습니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저녁. 아내가 만든 파스타. 내일 몇 시야? 오전 10시. 긴장돼? 응. 괜찮아. 잘할 거야.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 컨퍼런스. 백명. 질문. 답변. 준비됐나? 준비됐습니다. 20년. 준비해왔습니다. 잠들었습니다. 14장 마이너스 컨퍼런스 당일. 11월 17일 일요일. 컨퍼런스 당일. 새벽 5시. 눈이 떠졌습니다. 샤워. 면도. 정장. 파란색. 넥타이. 빨간색.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믿어. 진실은 이기니까. 출발. 차를 몰았습니다. 컨퍼런스 센터. 8시 도착. 3층 홀A. 200석.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노트북 연결. 슬라이드 확인. 9시 30분.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50명. 100명. 150명. 자리가 거의 찼습니다. 데이비드가 들어왔습니다.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파이팅. 9시 50분. 진행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마크 스튜어트 박사. 2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데이터 저널리스트입니다. 박수. 짝짝짝짝. 오늘 주제는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그럼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쿵쿵.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딱딱딱. 연단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0명. 모두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마크 스튜어트입니다. 클릭. 슬라이드 1. 한국이 멈추면 인공지능도 멈춘다. 큰 글씨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클릭. 슬라이드 2. 인공지능 패권 순위 2025. 1위 미국, 2위 한국, 3위 중국.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웅성웅성.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한국이 2위라니. 뒷자리에서 손이 들렸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발표 후에 받겠습니다. 클릭. 슬라이드 3. 초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점유율. 한국 95%. 저도 처음엔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주간 한국 현장을 취재하며 깨달았습니다. 클릭. 2000 클린룸. 이곳에서 세계 인공지능의 심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스크린을 보고 있었습니다. 클릭. 김성준 부장. 손. 굳은 살. 이 손이 10년간 수천 번 실패하며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침묵. 클릭. 중국 투자 100조. 결과 실패. 중국은 10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초고대역폭 메모리 양산에 실패했습니다. 클릭. 한국은 10년을 견디며 성공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3초 멈췄습니다.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입니다. 클릭. 박준혁 상무. 우리 세대는 몸으로, 너희 세대는 머리로. 구로공단에서 땀 흘린 아버지. 화성 캠퍼스에서 밤새는 아들. 세대가 이어지며 한국이 만들어졌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판교. 패키징. 마지막. 슬라이드 30. 한국이 멈추면 채피도 멈춥니다. 침묵. 3초.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숫자입니다.
현실입니다. 진실입니다.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박수. 짝, 짝, 짝짝짝. 박수가 커졌습니다. 짝짝짝짝짝짝. 200명이 박수를 쳤습니다. 15장 마이너스 진실이 승리하다. 질문 시간. 앞자리에서 손이 들렸습니다. 중국이 인공지능 논문을 매년 5만 편 냅니다. 한국이 2위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논문으로 칩을 못 만듭니다. 초고대역폭 메모리가 없으면 인공지능을 못 돌립니다. 중국은 초고대역폭 메모리를 못 만듭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중간 자리에서 손이 들렸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초고대역폭 메모리 95%. 이건 숫자입니다. 팩트입니다. 스탠퍼드와 경제협력개발기구. 두 기관이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뒷자리에서 손이 들렸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픈 인공지능 연구소, 구글이 다 미국 아닙니까? 소프트웨어는 두뇌입니다. 하드웨어는 심장입니다. 두뇌가 없으면 생각을 못합니다. 하지만 심장이 없으면 죽습니다. 침묵. 한국은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옆자리에서 손이 들렸습니다. 미래에도 한국이 우위를 유지할까요? 10년간 쌓은 노하우입니다.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중국이 100조를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비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결국엔 따라잡지 않을까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입니다. 지금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질문이 끝났습니다. 진행자가 나왔습니다. 마크 스튜어트 박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 우레와 같은 박수. 짝짝짝짝짝짝짝짝짝. 200명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마크. 내가 옳았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마워. 로버트 대표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했어. 컨퍼런스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하늘. 맑았습니다. 3주 전 한국 2위라는 숫자를 봤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3주 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실을 말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패권 2위입니다. 아니, 어쩌면 심장이기에 1위일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내. 잘했어? 응. 잘했어. 축하해. 고마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20년간 인공지능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입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의 심장.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꾸준하게, 강력하게. 세계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멈추면 인공지능도 멈춘다는 것을.